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빨리 보내라 하셔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적 정의했고요. 이제 이번에 드디어 마지막 강의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아니 현현 왜 마지막 강의가 안 올라오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 시험이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더 미루면 시험 끝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다음은 이제 국가윤리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윤리? 국가와 시민윤리. 마지막 단원입니다. 기말고사. 페이지는요, 지금 2장밖에 안 되진 않고, 2장 반밖에 안 되기, 아니요? 거의 2장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지 않는 느낌 받을 수 없어요. 왜 자꾸 자기 자신과 싸우냐고요? 아니, 계속 부정하게 되네. 이 첫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또 바쁜데 이거 빨리 고개를 돌려라 선풍기. 고개를 나에게로 돌려줘. 나만 바라봐. 안돼, 그만 돌아가. 됐다. 자, 그래서 오늘 볼 것은요, 이제 국가와 권위의 정당성 보겠습니다. 줄 어디감? 내가 껐나? 오늘 이거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뭐야? 빨리 해야 된다고. 오늘 정말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해요. As soon as possible 해야 합니다. 뭐야? 줄이 왜 밀렸냐? 좁은 줄. 어우, 좁아.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자, 국가 권위에 진짜 급할 때만 이래. 나 진짜. 잠깐만.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명의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교. 철학자가 아니네요. 3가지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는요, 일단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무엇이 있느냐?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맞아요. 유교는요, 백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냥 한자 쓰고 싶은데 참을게요.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백성을 따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때까지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고 하면서 민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국가가 백성 평안 바르게 해줄 때 정당화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뭐야, 어디가 없어진 거지? 하나가 지금 지웠는데 내가 어디를 지웠지? 모르겠네. 네, 다음은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중요한데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왜냐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의 그게 나뉘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 국가에서 살게 돼 있어요. 되어 있다로 줄여서 돼 있음이라 쓰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다.
원래 정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와, 이것 좀 챙겨보자. 체크는 안 돼 있지만 혹시 몰라. 이런 것도 문제 낸단 말이야. 짜증나는 거는 중요하다고 체크한 거 아닌 데서 문제 내놓고 이제 애들을 판별하겠다고 하는 어이없는 속에서만 이제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 와, 극단적이네요. 자, 다음입니다. 사회계약설인데요. 이것도 많이 중요하죠. 개인의 동의를 이제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 자유, 이 세 가지 기억 꼭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약속. 잠시만요. 네, 그리고요. 이제 무엇이냐. 개인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국가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을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제 계약을 했잖아. 맞춤법 논란. 얻었으므로 이제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개인에게 명령 또는 통제 권리 가짐. 오케이. 자, 국가가 계약 이행을 잘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체크. 국가가 계약 이행 잘 할 때만. 그러면 무슨 얘기야?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시민 불복종이 뭐예요? 그거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혹시 몰라서 늦으면 프린트 안 뽑아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가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철학자는요, 홉스입니다. 우리 근데 이거 사실 홉스는요, 어디서 봤습니까? 홉스는 사실 우리 그 세계사에서도 봤고 제 기억에 사문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고요. 사회계약론. 아리스토, 유교 이렇게 보고요. 색깔은 나중에 칠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홉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이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과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수립했다.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무슨 얘기냐면요. 공통 권력이 없고 정의와 부정의가 없고 선과 악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 근데 국가에는 뭐가 있어? 법이 있지. 이런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제 재판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런 게 다 없어가지고 전쟁 상태였는데 거기 벗어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자발적으로 수립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너무 진한가? 갑자기 여유로워지기.
갑자기 여유로워지기. 아리스토. 오케이. 이거 어떻게 짧게 정리해야 될지를 감도 못 잡겠는데 만인의 근데 가끔 느끼는 건데 번역이 좀 잘못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번역의 한계. 뭔가 말이 이상해 가끔. 이거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유교 이런 것도 약간 좀 유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 거라던가 미국 거라던가 더 멀리 간다거나 하면 번역이 이상해.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선악이 없고 공통 권력도 없고 위계도 없어. 정의도 없어. 부정의도 없어. 이거 점 빼고 그냥 이거를 이제 전제 상태라고 하는데 존재인 인간이 이제 자기 보존과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라는 게 없으면 법도 없잖아. 무법지대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이상한 다른 부족 애가 여러분을 이제 삥 뜯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나라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뭐 약탈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탈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돈이 더 생기는 거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질서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홉스고요. 역시 저도 이걸 하면서 약간 성악설 같다라고 느꼈는데 홉스는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홉스. 네. 그리고 이제 국가는 개인은 이거 이렇게 정리할까? 개인은 이런 걸 보장받으려면 뭐 해야겠어? 모든 거를 양도해야겠죠? 상호 양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생명권 제외입니다. 이것도요, 생명권 있냐 없느냐로 또 나뉘니까요. 짜증나지만 기억하셔야 한다. 네, 그리고요. 국가, 리바이어던, 군주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리바이어던 뭐야? 뭔지 모르겠네? 무슨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가 있나봐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써놓긴 할게요. 국가는 진짜 뭐야. 저 계속 나와. 좀 짜증나네. 계속 보니까. 절대 권력 행사 가능하다. 절대 권력 행사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마 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권, 입법권은 군주에게 있음. 군주에게 있다. 오케이. 끝. 다음. 로크. 저기요, 너무 내용을 안 다뤄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어차피 1시간 뒤에 최종 정리 올리잖아요. 거기서 또 보실 거고요. 이거 루소랑 반대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외우시는 거는 좀 중요하다. 여기 파트는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런 루소와 반대되는 생명권 제외 이런 거는.
루소는 안 나왔는데요. 루소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라는 뜻은요. 이제 로크 다음에 나옵니다. 이성을 지녔지만 오케이. 이성이 있어. 하지만 벗 오류도 있어. 오류도 있는 인간을 분쟁 해결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관. 이자 집행관으로. 아씨, 그럼 그냥 괄호 치면 되잖아. 으로 써 국가 수립했다. 써랑 서의 구분 뭔지 아시나요? 서는요 이제 사람이면 서고요. 써는 이제 이런 나머지가 다 써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 뭐 기능을 쓴다고 해서 으로 써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요. 으로 서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서. 오케이. 아 진짜 그만 나와. 이거 왜 계속 나와? 뭐야? 나오지 마. 이거 끄는 법 알려줘. 재미나이? 이거 왜 자꾸 나와? 저리가. 자꾸 나와 이거. 뭐야 미치겠어. 호출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끄지? 아무튼 네 이런 게 있고요. 개인은요. 아 맞다. 이를 통해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은 자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이제 개인은 집행권, 처벌권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합니다. 집행권, 처벌권을 왜?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니까 집행권이랑 처벌권을 양도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머리에 그려지시죠? 지금 홉스, 로크, 루소가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된 다음에 서로한테 까고 있는 그런 게 상상이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든 걸까요? 왜 접촉도 없는 이 3명의 사람을 싸움을 붙이는 걸까요? 정말 집행권, 처벌권의 홉스에서는 모두 한 권리, 주권과 입법권으로 얘기를 했네. 오케이. 그래서요, 이제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된다. 뭐야? 3가지 나갔어.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권은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입법부에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며 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을 해야 된다. 부패 방지. 근데 왜 부패라고 하는 거야? 아니 뷔페를 부패라고 해요 가끔 어르신분들이. 근데 부패하면 뭔가 가기 싫어. 부패했다는 것 같아 음식이. 그래서 뷔페가 좀 더 맛있어 보여요. 뭔가 왜 부패라고 하는 걸까? 음식이 부패했다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안 좋아. 오? 잠깐만 로크. 아 잠깐만요. 로크 나 세계사에서 봤는데? 너 삼권 분립 주장한 애 아니니? 기다려봐요. 삼권 분립. 나 봤어. 너를 본 적이 있어. 얘네는 사실 세계사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잠깐만. 사회계약서에서 또 등장을 하거든요.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아니네. 홉스로크루소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저는요 윤리만 해서요 라고 하신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세계사 내용이거든요. 절대군주제에 옹호합니다. 홉스 이제 인간이 혼란한 상태 탈출.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에게 양도했다고 했잖아.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었네. 뭐야, 로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개인이 생명 재산권 보호받고자 정부를 구성했다. 저항권을 인정한다 라는 게 있고, 루소는요 몰라 아직. 이런 게 있었네. 상권분립은 아니었네. 상권분립 몽테스키우였네. 아무튼 로크가 부패 방지를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해야 한다고 했네요. 따라했네 몽테스키우를. 라고 했다. 야, 말이 길다. 뭐야, 그만해. 너무 말이 많아. 내가 봤을 때 철학자들 여기 3명만 앉혀둬도 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할 것 같아. 이 티놈들. 입법권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입법부에 있음. 얘네 3명 다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 왜냐면 전제가 있잖아.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때만. 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법부에 있다. 그리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경우 권력 사용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자체의 이득. 자의적이라.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를 자의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할 시에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저항권을 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네, 세계사에서. 저항할 수 있어. 자의적 뭐였지? 의도에 맞지 않게 지멋대로 하면 저항권이 인정이 가능하다. 지멋대로. 뭔 뜻이었지? 기억력 고트다. 그쵸? 되게 고트다, 기억력.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 무시. 왜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순화시켜서 나오거나 비슷한 뜻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윤리를 잘 풀 것 같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세계사를 잘하고, 그냥 많은 양의 내용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문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문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윤리와 세계사는 그럭저럭한 편입니다. 지 맘대로 함.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꼭 한 번씩 뜻을 보고 가셔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윤리 잘할 듯. 저항권을 인정했다. 루소입니다. 아직도 1페이지에 있어요. 루소입니다. 8시에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좀 더 늦게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근데 미쳤다. 반 페이지 그냥 싹 날라가네. 이건 아니네. 아니긴 하네. 그래도 반 페이지가 거의 그 주장으로만 적혀 있어서. 자, 루소는요, 평화롭고 평등한 얘는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네. 근데 왜? 그럴 거면 얘기하지 마. 너무 끼지 마. 자유를 누리던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던 개인들이. 그래서 3명이라 다행이다. 중간고사 때 죽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사유재산, 아하. 발생하며 뭔데? 약탈? 약탈 얘기하는 건가? 불평등 예속으로 인해 자유 이름. 안 돼. 안 돼. 줄이면 돼. 사유재산 발생으로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 글씨 너무 예쁜데? 어머. 뭔가 찌글찌글한 글씨? 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모든 힘, 권리를 전면 양도하여 일반 의지를 수립. 에? 일반 의지? 잠깐만, 일반 의지 나 저번에 봤는데. 어머, 같은 사람이었네. 몰랐어. 역시 너는 일반 의지 너무 좋아한다. 그만 좋아해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권도 포함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권리 전면 양도. 일반 의지를 수립한다. 잠시만요. 일반 의지가 뭐죠? 일반 의지는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넘어서 공익을 지향하는 도덕적 의지. 죄송한데 저번에 했어요. 여기 썼나? 내가? 일반 의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안 썼구나. 그래, 그러면 일반 의지에 대한 정의를 여기 아래 써보겠습니다. 일반 의지는요, 이제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도 추구하는 도덕 의지라고, 노래 부르고 싶지만 참고 도덕 의지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다. 오케이? 좋은 거네. 주권, 입법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다. 미치겠다. 정말 꼬아내기 진짜 꼬아내기 좋겠다. 국민에게 있어서, 그래서 안 돼. 내려가. 아니, 종이를 아껴. 오케이? 네. 일반 의지에 근거한 주권, 입법권은 양도 분할에 대표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거한 주권, 입법권은요, 그러니까 야, 권리를 양도한다는 게 뭔 소리야 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끝. 국가는 일반 의지를 대항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존재라니까? 아, 사문 아직도 못 잊었어? 정신 차리라고. 대행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 여기 제가 그걸 써놨네요. 그림을 써놨네요. 공동선. 뭔가 되게 인심 있어 보이는 사람. 모두 행복했으면.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근데 우리가 하는 입시 제도는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죠. 아, 글씨 진짜 쪼개지는 거 봐. 오케이. 모두 행복했으면 이라고 하는 게 공익 추구하는 마인드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네. 끝입니다. 아, 얘도 쓰고 가자. 아, 나 진짜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성무선악설이고 얘는요. 아, 이거를 먼저 제가 뭐야. 근데 성모 마리아 같아, 되게 뭔가 종교적 단어 같아. 아닙니다. 성악설. 뭔가 얘네 이거를 제가 미리 얘기하고 왔으면 좀 더 이해가 잘 갔을 텐데. 이렇게 딱 보면은요, 느낌이 딱 옵니다. 예. 그러면 색칠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일단 유교는요,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동그란 걸로 해달라고요? 저도 사실 동그란 게 좀 하고 싶긴 했습니다. 아, 뭐야.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고요.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요. 민본주의가 있었고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아리스토는 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별을 그려주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조건. 권리를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고 개인의 권리를 얻었으므로 개인의 개인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 통제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은요, 국가가 원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국가가 원래 없었는데 계약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국가는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어. 왜냐면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거든. 라고 얘기한다는 거에서 차이점을 발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제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이거 보고 가시고 모두 상호 양도했다. 아니, 모두 상호 양도했다면서 생명권제면 모두가 아니잖아. 왜 말장난을 하냐고. 이거 보고 가시고요.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리바이어던 이건 몰라. 색칠이 돼 있어서 그냥 해보고 절대 권력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 분쟁을 해결해. 그래서 공정한 집행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수립했다. 이제 개인은 집행권.
국가에 양도했다. 권력 분립해야 된다. 저항권. 인정함. 이 사회계약론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게 지금 로크뿐인가? 아니야, 사회계약론 전체가 사회불복종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회계약론 자체가 제대로 국가가 이행을 할 때만 이제 그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성선설이었죠? 자연적 자유 상실. 자신의 모든 힘. 얘는 성악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권도 아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얘는 근데 약간 나는 생각했던 게 뭔가 성악설이 좀 더 생명권을 포함시킬 것 같고 성선설이 생명권 포함을 안 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네. 이거 좀 기억하고 가시라. 성선설은 시옷이 3개잖아요. 그래서 생명권을 포함한다라고 가볍게 외우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외우는 용도? 예, 그 정도? 전면 양도. 일반 의지 100개. 뭐야. 하지마. 100개. 100개가 왜 나왔지 근데? 내가 왜 갑자기 100개를 얘기하고 있지? 별이 100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의지. 아니 루소는 참 말이 많다. 일반 의지를 수립했다. 그래서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그노얼이 보이죠? 벌써부터 너는 간과하고 있어 라고 싸우는 게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대박. 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많네. 자, 다음. 여기는요, 이제 이 2번째 페이지는요, 그냥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홉스의 주장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다.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하는 궁극적 이유는 진짜 뭐야, 오토바이 조용히 해. 자기 보존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이 기인한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왜? 성악설이잖아. 본능만 따르고 본능이 악해. 근데 얘네가 이제 자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맺었다고 얘기하고요.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을 힘의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절대복종.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나 보네요. 절대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절대권력, 절대복종.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요, 질서,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국가는 안정과 질서. 여러분 캡처 타임 드릴 거니까요. 마음 편히 보세요. 보장한다 라고 하고요. 이제 로크는요,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한다.
향유한다. 그러나 실정법, 재판권,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자의적이다가 어디 갔냐? 뭐야? 자의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다른 질서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다. 제대로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니까 로크는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개 시끄러워. 근데 문을 닫으면 더운데? 몰라, 닫아. 너무 시끄러. 겁나 조용해. 진짜 자동차 다 없어져야 돼.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시끄러운 자동차는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전기차만 남나? 아니 그 막 바바바바바바 막 이런 차 있잖아요. 아니 멋있어. 그래 좋아. 너무 시끄러 근데. 좀 조용히 달려갔으면 좋겠어. 너무 조용히 달리면 사람을 쳐버린다고요? 그렇긴 해요. 제가 본 그 람보르기니 같은 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시끄럽고 폭력 운전? 뭐라 하지? 뭔가 이상한 운전?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서 상당히 짜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성이 있으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무선악설을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하죠? 중립이죠? 자, 루소는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이나 성선설이네. 사적 소유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일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나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한다. 복종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각 개인의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창출되는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다. 공동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요. 재판. 집행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성선설은요. 뭐였죠? 사적 소유가 생겨나면서 불평등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파괴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뭘 해야 된다고? 일반 의지를 대행해야 한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얘는 분배에 대해서 옳다고 할까 안 옳다고 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국가는 재판과 집행을 한다는 그 로크의 성문선악설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집행권, 처벌권. 요것만 양도를 했다고 하는 거다. 뭐라고요? 글이 너무 많다고요?
제가 한 칸씩 띄워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국가 파트는요, 한 페이지로 끝이 안 난답니다. 너무 슬프다고요? 인정합니다. 뭐야? 국가 수립. 오케이. 아, 뭐야? 아, 뭐야? 이런 작은 거 맨날 안 옮겨져. 루소까지 내리자. 색깔이 이뻐서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많이 이쁩니다. 그래서 저 내일 한강 가기로 했어요. 대박이죠? 한강에서 절 발견하신다면 먹을 거 주세요. 삥 뜯을 생각부터 하는 목소리가 딱 저일 겁니다. 사회계약론은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인데 사적수, 그러니까 모든 권리 양도. 이거 중요하다. 왜? 전면 양도했대. 그리고요, 이제 동양의 관점까지 하면 끝은 아니고요, 시민 불복 정도 해야 합니다. 왜 낚냐고요? 낚아보고 싶었거든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동양의 관점. 아니? 동양의 관점, 서양의 관점 제가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공자. 요건요,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옆으로 늘어지는 거. 공자맹자는요, 민본주의. 아유, 유견해. 군주가 먼저 덕을 베풀어야 한다. 맹자는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 항산되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맹자왈. 해야 함라고 했고요. 되게 간단하다. 묵자입니다. 밥 먹자. 밥 먹고 싶다, 얘들아. 나도 밥 좀 먹자. 다음은 묵자인데요. 군주는 남의 나라, 나의 나라. 완전 러버였잖아, 이 사람. 러브버그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 차별 없는 사랑. Love, love, love. 무차별 사랑. 서로 돌보고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며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도록 해야. 너무 간단하네. 그 다음은 이제 노자입니다. 노자 뭐였어? 자연인이었잖아, 완전.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무위의 다스림. 얘는 다스림을 별로 안 좋아하죠. 자연이 흐르는 대로. 백성이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자가 백성의 삶에 인위적 개입하면 안 된다. 끝. 좀 더 수정하고 싶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유교는 뭐래? 동양은 별거 없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동양은 별거 없다. 우후. 네. 그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눔으로 겸해 교리, 필히 사랑을 받지만 묵자랑 공자네. 하늘의 뜻에 반하는 자는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며 적대시함으로 필히 벌을 받는다.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자 맹자인데요. 이건 묵자였고요. 사랑 얘기하죠. 밥 먹자 하면은 뭐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걸 많이 주는, 맛있는 걸 많이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밥 먹자라고 먹을 거 많이 주는 묵자한테는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썸 타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만약에 성인이다, 무조건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 삼겹살과 김치를 둘이서 이제 로맨스하게, 알콩달콩하게 구워 먹으면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맛있고 행복하고 도파민 싹 돌고 아드레날린 싹 돌고 행복해서 도파민 터져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0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디지? 몰라.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무슨 법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딱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상태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심장이 엄청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심장이 빨리 뛰는 친구랑 대화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 꼭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진짜 음식 데이트만큼 좋은 데이트가 없어. 진짜 맛있어. 아, 삼겹살 김치 저 내일 모레 먹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 고기 진짜 개 많이 먹을 거예요. 내일은 닭갈비 먹을 거고 내일 모레는 삼겹살 김치 먹을 거고 금요일에는 안 정해뒀네. 몰라. 아무튼 사실 저번 주에도 삼겹살 먹고 저저번 주에도 삼겹살 2번 먹고 했지만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제 친구가 고기를 진짜 잘 구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니 사진이 없어. 싸갈. 잠시만요. 여러분 가쁜 캡처 타임 가지겠습니다. 지금쯤에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일단 보내도록 하고요. 삼겹살 사진 못 찾았어요. 왜 없지? 아니 태블릿을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진이 저장이 안 돼 있어서 백업을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백업을 안 했어요. 사실 뭐 태블릿에까지 굳이 카톡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아무튼 엄청나게 맛있는 사진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요. 덕으로 예로 이제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자와 맹자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민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사회계약설은요. 홉스 개인의 생명 보호, 사회 질서 유지. 안전 질서겠죠. 분쟁 해결 여기 있죠. 자연과 평등 보장, 자유와 평등 보장. 일반의 시대. 자유 평등 보장 이것도 쓰자. 다음. 와 여러분 끝난 줄 알았네. 아 너무 배고픈데? 밥 먹고 와서 해도 되나? 뭐라고요? 저 패고 싶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계획을 세우자. 9시까지? 아 근데 저녁을 9시에 먹는 거 너무 늦잖아요. 지금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시민분석좀 겁나 짧아. 아니야 지금 하자. 9시까지 9시부터 9시 반까지 밥 먹어. 10시까지 최종 정리해. 11시까지 윤리 문제 풀고 12시까지 국어 문제까지 풀어. 국어에게 너무 투자를 안 하나?
몰라. 어차피 근데 국어랑 윤리 둘 다 2등급이 목표여서 사실 국어는 1등급 하고 싶긴 한데 괜한 욕심인 것 같아서 마음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인데요. 앞에는 안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한 장 하면 끝납니다.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위해 하는 의도적인, 지금 보이세요? 의도적인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정치적 얘기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백색의 계엄령. 아, 네. 특징은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 왜 안 참냐고요? 아이, 근데 정치적 얘기는 아니잖아. 위법행위는 맞잖아. 저는 사실 딱히 그게 없기 때문에, 당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죠. 무비자 입국,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위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식, 그리고 의식적으로 위반. 정당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